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사용하는 AI를 사용해서 게임 서버 개발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면 AI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AI는 요즘 하도 유명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직도 많이 일반화가 안 돼서 그런지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화가 안 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한번 AI를 사용해보고 그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AI를 좀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다른 것도 동일하지만 이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점점 더 좋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AI 쪽 관련된 기술도 작년보다 혹은 6개월 전보다 지금 사용해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이 지났을 때도 사용하면 또 더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뭐 AI라는 게 뭐 최소한 아직까지는 만능은 아니라서 아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학습에 이 AI를 사용하는 거는 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좀 가장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근데 누군가 아마 조금은 또 방향 공부하는 가이드 방향은 조금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이드 방향을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각 개인이 AI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AI는 사실 요즘 실무 업무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학습할 때 AI를 사용하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AI가 훨씬 더 많은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AI는 요즘 뭐 무료도 사용할 수 있고 유료도 있죠, 보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료 버전을 좀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유료 버전에 보면 그 해당 AI 서비스에서 LLM 모델에서 제일 좋은 걸 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질문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은 유료 버전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작다든가 아니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 유료 버전을 사용할 때 추론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추론을 한다는. 그걸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AI가 그것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좀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원할 것 같은 대답을 더 만들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추론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은 제가 얼핏 보니까 뭐 챗GPT나 클로우드나 뭐 지금 저기 있는 포에라고 있는데 보통 3만 원 내외, 3만 원 아니든가 3만 원 초반인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돈이 꽤 비쌀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쌀 수도 있는데 뭐 학원이나 뭐 학원 비용 이런 거 제가 생각하면 그게 훨씬 싼 것 같고요, 보면. 다만 그런데 이건 진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완전 초보가 혼자서 이 AI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지식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누가 약간 멘토링 해주면서 이 AI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AI 서비스 포에는 뭐냐면 이 AI 서비스는 다양한 우리가 AI 서비스 다양한 게 많죠 보면 그러니까 AI 모델이 많죠. 지금 여기 있는 챗GPT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딥크루나 이런 거 딥시크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포에라는 게 이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포에라는 걸 사용하면 장점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그 오픈 AI 쪽 만약에 이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클로드는 못 쓰시거든요. 보면 계속 이쪽에 있는 것만 써야 되겠죠. 포이를 쓰면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이 챗GPT나 클로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독특한 기능 그런 것들은 사용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냥 질문답으로 뭔가를 사용할 때 그때는 포에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챗GPT나 혹은 클로드 이 AI 서비스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내가 꼭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뭐 적당한 거 잘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 현실 세계에서 동일한 건데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답변을 바라면 그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로 보통 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질문으로 한 번의 답변을 얻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질문을 아주 잘해야 되고 답변해주는 사람도 아주 좋은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보면. 그래서 보통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를 알 때까지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답변을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걸 드릴다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I한테도 물어볼 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물어보고 AI가 답변해주면 또 거기서 내가 모르는 걸 또 물어보고 그럼 AI가 또 답변해주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계속 가셔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알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보고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질문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현실 세계에서 AI를 사용하면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뭐 선생님이나 혹은 아는 뭐 형한테 뭐 선배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너무 많이는 할 수는 없죠. 일단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뭐 그 답변해 주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는 좀 미안하죠. 혹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현실 세계에서 뭔가 질문할 때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개의 질문만 하고 그게 아직 부족하지만 더 질문하면 상대방에게 좀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AI는 그럴 필요 없죠.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시간만 된다면 내가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100개든 만 개든 그냥 뭐 AI 서비스에도 그냥 유료 서비스도 한계 지점에 있거든요. 질문할 수 있는 그게 무한대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무한 그러니까 내가 한계 지점까지는 계속 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떤 AI 서비스 모델에 이제 한계 한계만큼 질문을 다 해서 더 이상 못할 때는 돈을 또 좀 더 주면 되거든요. 보면.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라서 AI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때는 그냥 질문을 그냥 끝없이 하셔도 됩니다. 끝없이 해서 거기에서 내가 계속 궁금한 걸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학교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답변이 남잖아요, 보면. 그걸 보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또 이전에 들었던 답변인데 궁금할 때 또 다시 볼 수도 있죠, 그냥. 이미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AI가 답변해 준다는 게 더 좋아진다는 것도 또 큰 장점이죠, 보면. 예. 그래서 방금 아까 이 부담 없이 계속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무조건 이제 AI가 100% 정답을 하는 건 아니죠,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거는 AI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아직 AI가 완전한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저는 현실 세계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뭐요. 예. 뭐 어떤 사람에도 100%다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저도 어떤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할 때, 그 답을 내가 못한다고 할 때도 있고, 몰라가지고. 혹은,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오답일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AI가, 보통 우리 아직까지 지금 AI 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한각 상태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로 AI가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AI 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현실 세계와 또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도 뭐, 잘못 알고 있는 걸 진짜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아예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AI가 100% 완벽하지 않다고 그럼 아직은 사용하기는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현실 세계는 사실 어찌 보면 AI보다 더 불정확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좀 정확성이 현실 세계보다는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게임 서버 공부를 할 때, 혹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공부를 할 때 AI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예를 좀 들은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 한번 쭉 계속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AI 했던 질문을 그리고 받은 답변을 제가 이제 공유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웹사이트 이거 열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일단 이거 사람하고도 동일하죠.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건 현실 세계에도 동일하죠. 이건 AI도 동일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챗GPT 초기에 나서 참 되게 이슈가 많이 됐고 지금도 좀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법을 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까? 그리고 때로는 사실 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해요. 혹은 내가 많이 알게 되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뭐 계속 질문을 계속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현재 상황의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전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내가 윈도우스에 TCP 소켓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 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정도다. 이러면 이 정도의 수준에 맞게 지가 맞춰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원하는 행태로 바꾸면 되겠죠. 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4학년 혹은 졸업생이라 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컴퓨터공학 지식,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식이 약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뭐 그냥 일반 고등학생 혹은 일반 어, 뭐 문과 계열의 대학교 1학년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AI가 질문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AI한테 알려줘야지 AI가 그거에 최대한 지가 맞춰서 하거든요. 답변을 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TCP 속의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프로그램 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요한 이론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윈도우스 TCP 소켓 프로그램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간단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나만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로 네트워크 게임도 만들고 싶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AI는 클로드라는 거 썼는데요. 제가 포에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클로드, 그러니까 AI LLM 모델로 클로드 3.7 리소진의 이 추론 모델이거든요.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답변이 조금 늦게 나오지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거 하시던가 챗GPT에도 이거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거 AI LLM 모델을 선택해서 또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초론 모델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답변이 꽤 기계 잘 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 해주죠. 이거 사실 잘 보면 그 우리 어 게임 서버 쪽 학원에 가면 뭐 커리큘럼 짜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되게 좀 수긍이 갑니다 보면 그 소켓 프로그램 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그럼 라이브러리 만들어보고 그다음 게임 서버 만들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AI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고 추천 책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한국 책도 해주는 거 되게 좋죠 보면. 제가 질문을 이제 한국어로 해서 아마 이제 한국 책을 위주로 가능하면 해준 것 같습니다 보면. 게임소 프로그램 교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거 좋죠 보면. 이런 답을 줬고요. 근데 이걸로는 지금 부족하죠. 현재는 약간 어떤 뭐 책을 따지면 목차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트워크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얘가 답변해 준 거죠. 중요 이론은. 그래서 전 중요 이론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 아까 뭐 앞에 이 질문에 이 답변에서 자세히 안 됐잖아 그냥 개론적으로만 됐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니까 관계가 깊은 것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론이 뭐가 있는지 이건 뭐 대부분 노죠. OSI 7계층, TCP/IP 4계층 모델링.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 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안 물어봤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더 물어보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 이래서 요 관련 딱 세 줄만을 끝났잖아요 보면. 근데 얘한테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이 잘 모르신 분들은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뭐 그림으로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어떤 용어 모르는 거 구글링을 찾지 마시고 그냥 AI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AI가 이렇게 일반화 좀 되기 전에는 뭔가 공부할 때 구글링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물어보고 뭐 찾아갔잖아요 보면. 그럼 그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고 근데 AI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질문해 주면 얘가 지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옵니다.
그래서 또 모르는 거 또 좀 더 물어보면 되는 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답변에 보면 뭐 프로토콜 심청 이해 이런 것도 보여주죠 보면. 예. 그리고 뭐 신뢰성 메커니즘 사실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좀 많으실 거예요. 그 네트워크 공부를 안 하신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것 좀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고 대체 이게 내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 핵심 부분은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 얘는 약간 좀 더 가서 실제 프로그램 부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부분까지 해달라 해서 얘가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이 AI가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까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안 해보신 부분 아마 이 부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패킷 구조 왜 헤더를 나누고 뭐 조립을 왜 하는지 이것도 그냥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특히 이런 것도 모르시는 것들은 그 프로토콜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AI가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건 조금 어렵죠. 뭐 락스타 모델, 뭐 리와인드 뭐 이런 것도 그냥 물어보면 이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코드까지 예제 코드까지 보여달라면 예제 코드까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쭉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냥 이거 약간 제가 샘플 형태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라서 여기서 계속 제가 비등기 IO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어요. 비등기 IO 대체 뭐고 그리고 좀 제가 쉽게 알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등기 IO가 뭔지. 그리고 그림으로 해달라니까 얘는 HTML 해주더라고요. HTML.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발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HTML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제가 이 사이트는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보면 이 사이트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아마 다른 챗GPT나 챗GPT나 클로드 모델에서 한번 질문했으면 그림을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건 제가 포이라는 다른 걸 사용했기 때문에 코드만 보이고 그림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림은 이런 데 가서 HTML 이 코드를 넣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 HTML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 비동기 IO, 뭐 논블리킹 그리고 멀티플래싱이 이런 거다. 비동기 IO 시핑이 이런 거다. 뭐 설명 다 나왔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엄청 쉽게 그림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거 답변이 꽤 깁니다 보면. 그래서 답변이 되게 길어서 제가 쭉 넘겨갈게요.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제로 카피란 게 나왔거든요.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로 카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럼 제로 카피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 제로 카피 하면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난 경우가 좀 많을 건데 또 물어볼 수 있죠. 제로 카피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러면 또 얘가 또 제로 카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뭐 어떤 건지. 예. 저는 이제 좀 제로 카피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답변에서 그 모르는 부분을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막 리눅스 윈도우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트랜스 트랜스밋 패키지라는 API를 사용해서 된다. 윈도우에서는 제로 카피를 하기 위해서 또 혹은 스캣 게터 이거 많이 쓰죠. 예,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서 제로 카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앞에 게임 서버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나름대로 게임 서버 개발, 저 고성능 네트워크 서버 개발할 때를 되게 상황을 잘 들어줍니다 보면. 제가 첫 질문부터 내가 어떤 이유로 이걸 물어보는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게임 서버라는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이 답변에 대한 질문할 때는 게임 서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제일 앞에 난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답변해 줄 때 그거를 고려하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코드까지 이렇게 다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 모르고 C샵 아시는 분들은 C샵 코드를 해줘 라면 C샵 코드를 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아까 이건 HTML 코드 그림 관련인데 이건 아까 이제 넣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점이나 이런 거 사용 방법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웬만한 챗보다는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제로 카피 이 정도로 좀 많게 제가 설명해 준 건 많이 못 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거 보면 웬만한 챗보다는 설명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AI가. 그래서 지금 제로 카피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또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제로 카피 방식 위에 좀 알려준 제로 카피 방식은 그냥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이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면 이 너무 큰 데이터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MTU 사이즈를 넘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TCP 레이에서 자동으로 패킷 데이터가 분할돼 가지고 이러면 성능에 좀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TCP 레이에서 분할돼 버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잘못 가면 다 전체가 다시 가야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게임 서버 만들 때 최대 패킷 크기를 MTU 정도로 맞춰서 뭐 때로는 MTU를 넘어가면 그 입을 잘라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AI가 알려준 제로 카피 기법을 되게 스캣 게트를 했을 때 MTU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보면. 이렇게 보내면 좀 이건 성능에 오히려 문제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요즘 현대 요즘 대부분 네트워크 카드는 TSO라는 옵션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면 OS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아까 지금 제가 걱정한 부분을 하드웨어가 알아서 잘라서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MTU 크기를 넘어가는 크기를 보내면 지가 알아서 잘라가지고 TCP 레이에 보낸다고 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TSO가 제로 카피, 그러니까 스캣게터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스캣게터로 보내는 게 대체적으로 더 좋다. 그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보면 AI가.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지금 요즘 공부할 때 이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완전 이제 초보한테는 이게 또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자체를 몰라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한테는 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면.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일반 학원이나 뭐 이렇게 학교나 이런 거에 비하면 비용 한 월 3만 원 정도의 비용 훨씬 싸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진 질문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질문이라는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 질문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 때문에 나의 학습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기한테 원하는 답변을 이 AI가 보통 해줄 겁니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이 추론 모델 이런 게 추론 모델인데 LLM 서비스 뭐 추론 모델이라고 치면 어떤 건지 알려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셔서 한번 학습하실 때 혹은 프로그램 직접 뭐 게임 서버나 이런 거 만드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